100년 동안의 고독을 읽고 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관심이 높아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은 문학. 역사상 거대하고도 매혹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펼쳤을 때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술라 이구아란 부부를 시작으로 7대에 걸쳐 이어지는 부엔디아 가문의 방대한 가계도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낯선 이름들 때문에 책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마을 마콘도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 거대한 서사에 몰입하는 순간 마르케스가 구축한 마술적 리얼리즘의 세계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근원적인 고독과 역사적 허무함을 날카로우면서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초자연적이고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실로 취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미인 레메디오스가 빨래를 널다가 바람에 실려 유유히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은 기이하기 짝이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대족장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숨을 거두었을 때 마콘도 저녁에는 밤새도록 노란 작은 꽃들이 비처럼 내립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망령들이 있었는데 프루덴시오 아길라르의 유령은 죄책감과 외로움 때문에 산 사람의 주변을 맴돌며 함께 나이를 먹어갑니다. 마르케스는 이러한 초현실적 현상들을 마치 오늘 아침에 일어난 날씨 이야기처럼 덤덤하고 사실적인 필체로 묘사합니다. 반대로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근대적 발명품들 예를 들면 얼음, 자석, 돋보기, 기차 등은 마콘도 주민들에게 마술보다 더 기이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마술적 리얼리즘은 현실을 왜곡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가 겪어온 왜곡된 역사와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과 학살, 독재와 외세의 수탈로 점철된 라틴 아메리카의 실제 역사는 그 자체로 허구보다 더 허구 같고 마술보다 더 믿기 힘든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케스는 환상을 통해 현실을 폭로하는 역설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인물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호세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을 나누어 갔습니다. 이름이 반복되는 만큼 그들의 성격과 운명 역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반복됩니다. 이름의 중첩은 독자에게 혼란을 주지만 이는 작가가 의도한 시간의 순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앞선 세대가 걸어간 실패와 고독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갈 뿐입니다. 32번의 전쟁을 일으켰으나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방에서 황금 물고기를 만들었다가 다시 녹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모습은 이 가문이 가진 고독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타인과 깊은 내면적 교감을 나누지 못합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권력을 쥐거나 학문에 몰두해도 가슴속 텅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가문 전체를 관통하는 이 지독한 고독은 유전병처럼 때를 이어 전해지며 인물들을 스스로가 만든 폐쇄적인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상의 마을 마콘도는 인류 문명의 축소판이자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 겪은 순환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낙원처럼 존재했던 마콘도는 집시들의 방문을 시작으로 서서히 문명화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 보수파와 자유파의 참혹한 내전, 그리고 와국 자본을 등에 업은 바나나 회사의 진출은 마콘도를 파멸로 이끄는 도화선이 됩니다. 특히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바나나 노동자 학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파업을 일으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군대의 총칼에 무참히 학살당하고 기차에 실려 바다에 버려지지만 정부는 그런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론을 통제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주민들 모두가 여기선 아무 일도 없었다며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부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르케스는 이 장면을 통해 권력이 어떻게 역사를 조작하고
대중이 어떻게 기억을 상실하는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학살 이후 마콘도에는 4년 11개월 이틀 동안 그치지 않는 폭우가 내리는데, 이 초현실적인 비는 마콘도의 피와 눈물을 씻어내려는 자연의 탄식이자 모든 것을 망각의 늪으로 침전시키는 저주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가 그친 후 마콘도는 급격히 황폐해지며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부엔디아 가문이 1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가문이 대모인 우르술라 이구아란 덕분이었습니다. 남성들이 전쟁, 연금술, 권력, 방탕함이라는 자신만의 고독한 환상에 빠져 파멸해 갈 때, 우르술라는 유일하게 대지에 발을 붙이고 현실을 살아낸 인물입니다. 그녀는 빵을 굽고 사탕과자를 만들어 팔며 가게를 일으켰고, 가문의 미치광이 같은 행동들을 수습하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우르술라는 100세가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살아가며 가문이 영광과 비극을 모두 목격합니다.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집안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냄새만으로 그들의 위치와 심리 상태를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가문의 인물들이 겪는 비극은 결국 사랑할 줄 모르는 고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르술라의 죽음은 곧 부엔디아 가문을 지탱하던 정신적 기둥이 사라졌음을 의미했으며, 그녀의 사후 마콘도와 가문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소설의 대단원은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와 함께 깊은 허무감을 선사합니다.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인 아우렐리아노는 평생을 매달린 끝에 집시 멜키아데스가 남긴 신비한 양수표를 해독해냅니다. 그 양수표에 적힌 내용은 다름 아닌 부엔디아 가문이 100년 동안의 역사와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가문의 시조는 나무에 묶여 죽을 것이요, 가문의 마지막 후손은 개미들의 밥이 되리라. 자신이 읽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의 행동까지도 이미 1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콘도에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근친상간으로 인해 돼지 꼬리를 달고 태어난 마지막 아기가 개미들에게 끌려가는 비극적 종말과 함께 마콘도라는 공간과 부엔디아 가문의 기억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쓸려 내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에 시달린 가문은 지구상에 2번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우지 못했고, 진정한 연대와 사랑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대하지 못하는 고독한 존재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뿐이라는 준엄한 경고처럼 읽혔습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을 덮고 난 후 한동안 묘한 먹먹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콘도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펼쳐진 100년의 이야기가 마치 내가 살아온 세계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고독 속에 갇혀 타인을 배척하고 소통을 거부할 때 그 고독은 파멸의 저주가 됩니다. 마르케스가 이 거대하고 황홀한 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결국 고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대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소설 속 마콘도는 바람에 쓸려 영원히 사라졌지만,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의 마음속에는 고독을 넘어선 삶의 숭고함과 연대의 필요성이 거대한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왜 이 작품이 고전에 반열해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지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